지금부터 단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수 수업을 이제 첫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수선했고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수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운지법, 연주 자세, 그리고 소리 내는 법, 그 다음에 정관보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의 재료와 구조를 알아볼 텐데, 이제 재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대나무가 있다고 했죠. 나무인데 대나무의 뿌리 부분을 이제 밑둥을 이제 채취를 해서 위에 부분에 여러 가지 지붕을 뚫고 지구를 뚫어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재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대나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잘내기 위해서 뭐 핏을 담는다든가 이 부분에 입술 담는 부분에 돌기를 이제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공을 한번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소를 보면 이제 아랫부분 이제 뿌리 부분이라고 이제 하고 그 플라스틱 부분도 이제 뿌리 모양 흉내를 내놨죠. 자, 뒷부분에 있는 지금 치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치구를 이렇게 둔다고 하면 여기 앞에 이제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뒤에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 뒤에 있는 구멍을 이제 10 혹은 1지공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제일 위에 것을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지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수의 구조이고요. 여기 부분 바람을 이제 불어넣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이제 바람을 불어넣죠.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운치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5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여기 운지법을 하기 전에 가까이 이제 율명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잡느냐. 악기를 할 때는 처음에 몇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차 강의 내용인데 3주차 동안 그 첫 시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많이 기본적인 자세와 연주법들을 장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락들을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한 주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다음 주 강의가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1지공을 왼손으로 받칩니다. 왼손 엄지로 받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2지공을 왼손의 검지로 받쳐주세요. 덮어주세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지 않고요. 손가락이 생긴 대로 그리고 지문이 있는 넓은 부분으로 이 지공을 덮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손을 움직여 보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들지 않아도 이 지공을 덮을 수 있는 이런 움직임 반복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3지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세운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아니라 눕혀서 이렇게 수평에서 봤을 때 눕혀서 손가락이 이 지공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쓰면 지금 현재 2공과 2지공과 3지공을 덮었죠. 그리고 단소와 손가락의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생긴 형태를 유지하면 이 상태가 되려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각도가 생겨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명지가 있죠. 이 무명지는 지공을 막지 않습니다. 처음에 많은 난관을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 얘인데요. 이것을 자꾸 같이 함께 이제 들어요. 들지 않고 지공을 열 때 이 무명지는 꼭 밀착되어 있습니다. 단소를 이제 안정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무명지는 멈춰야 된다. 3지공과 4지공, 3지공 밑에 부분에 3지공 밑에 부분에 중지 밑에다 이렇게 가볍게 대세요. 이 새끼손가락은 떨어져 있어도 되고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왼손에서 움직이는 손가락은 이 세 손가락이 움직여요. 이 세 손가락이 함께, 얘가 함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단수가 불안해지죠. 세 손가락만 떨어지게. 그리고 손가락이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상태, 이 상태에서 생긴 상태 그대로 인위적으로 구부리거나 이렇게 강제로 세우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양. 자, 오른 왼손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엄지검지를 3지공과 4지공 사이, 3지공과 4지공 사이 여기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잡아주는 역할. 아까 무명지가 닿았죠. 그 밑에 부분에 오른손 검지를 잡아줍니다. 엄지가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사지공이 남았는데 사지공을 오른손의 중지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지로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고 역시 오른손의 무명지도 단수 몸체에 되는 겁니다. 한 지공이 더 남았는데 5지공이 남았죠. 5지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음이 나는데 협음은 우리가 연주하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주하는 곡들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4지공까지만 덮고 5지공은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엄지 받치고 검지로 잡아주고 위에 맞물려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지공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덮어줘요. 그 다음에 무명지를 대고 그럼 왼손 오른손이 합쳐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떼어지는 손가락은 오른손의 중지, 왼손의 중지, 왼손의 검지, 그 다음에 왼손의 엄지 또 네 손가락만이 지공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죠. 단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지검지 잡아주고 그리고 양손가락에 이 무명지가 단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에 댔다 하더라도 매우 불안정하게 떨려 움직여져요. 지금을 연주할 때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지금 단수를 처음 할 때 이 기본적인 운지법 이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례대 봅니다. 하나, 1지공, 2지공, 3지공, 대고, 엄지검지 잡고, 4지공 덮고, 무명지 대고. 여기 새끼손가락은 자기 편한 대로 대도 되고,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어도 됩니다. 대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지금 보기가 그렇죠. 가능하면 몸체에 대는 것이 더 낫고요. 혹시 몸체 되는 것이 불편하면 그냥 떨어뜨리고 내려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는 손가락은 여기 네 손가락. 왼손에 셋, 오른손에 하나. 이것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지공을 막았을 때 소리가 중이고 하나 빼고 4지공 떼면 임, 3지공 떼면 무, 4지공, 2지공 떼면 황, 1지공 값 맞아 떼면 태. 그러니까 개방음은 태란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습할 때는 이 위에 음부터 연습할 텐데 이건 소리 내기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연습을 할 때, 이 운지 연습을 할 때 다 막은 상태에서 구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음으로. 이것이 중 포지션이죠. 중 포지션. 중. 그 다음에 임, 무, 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중을 떼고 태.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중, 임, 무, 황, 태. 중, 임, 무, 황, 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라고 높이 이제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지공에서부터 약 2cm 정도만 떨어지면 됩니다. 너무 낮으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음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2cm 정도만 떨어지면 되고 과장되게 높이 이렇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고 이 정도 중 옆에서 보여줄까요? 중, 임, 무, 황 이 정도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엄지 마찬가지로 엄지도 이 정도로 떨어져서 움직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중, 임, 무, 황, 태, 태황
태황 무임중. 중이 무황태. 이 태 상태입니다. 태황 무임중. 중이 무황태. 태황 무임중. 이 연습을 여러 번 하면서 이 포지션 연습을 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청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점이 없는데 여기 황과 태에는 점이 보이죠, 위에. 자, 이 점이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한자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 청성이란 나중에 이제 그 12율명에서 3분소리법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청성이라 그래요. 한 옥타브 높은 소리. 그걸 표기할 때 그 실제로는 청성에 여기 삼수변을 써서 좀 넘어갔네요. 그 청성이 청자에 삼수변을 써서 우리 한자들이 옆에다가 이 삼수변을 추가를 하면 이제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되는데 그것을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점으로 표기를 해서 청성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12율명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운지법을 얘기를 했고 이건 전주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자를 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서 부르는 악기는 아니니까 정자를 하고 어깨를 등을 수직을 펴고 그리고 단소와 몸이 이루어지는 각도는 보통 45도입니다. 45도 정도 유지를 하고 시선은 15도 아래를 이제 지그시 멀리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시선과 악기와의 각도고요. 그 다음에 이 팔 부분은 여러 매체에 보면 뭐 계란 하나, 뭐 주먹 하나, 뭐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있는 상태로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도 자연스러운 이 상태. 억지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면 이 지공과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손 모양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단소가 가면 이런 정도의 각도가 생기죠. 자, 요 자세가 기본 자세이고요. 그리고 무리한 힘을 이제 아까 어깨에 힘도 빼고 허리에도 힘을 빼고 이제 그 자세를 잡아야 되고요. 단소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소리 내기죠. 소리 내기인데 치고도 작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악기를 부를 때 이제 바람을 이제 불어넣는 그 요령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그 전제되는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입술을 가볍게 상태 정도로 적당히 눌러줍니다. 아주 무리하게 세게 누르면 또 이제 바람이 옆으로 새니까 곤란하고 그렇다고 안 누르면 입술 주름 때문에 이제 불규칙한 발음이 이제 그 바람이 규칙적이지 않은 바람이 들어가서 그 예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에 주름이 펴질 정도만 음이라고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소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바람이 입술을 삐집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약간 터트려 주듯이 공기방울이 뻥 터진다는 느낌으로 첫 음은 그러니까 프 하고 흐를 유지하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강하고 세게 하면 소리가 이제 이상한 그 음역대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좀 부드러운 소리를 이 치구에 불어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명의 원리는 바람이 입 안에서 나오는 바람이 반은 요 치구에 닿아서 바깥으로 나가고 반은 안쪽으로 돌아서 안에 있는 공기에 진동을 일으키는 원리로 이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입꼬리를 살짝 당겼다면 이 치구 부분을 아랫입술에 아랫입술의 2분의 1 지점 정도의 이건 어디까지 일반적인 것이고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건 여러분 기준점에서 위아래로 좀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 각도도 조절하면서 자기가 소리 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입술 근육의 조직 뭐 색이랑 조직이 다 다르니까 제가 수업 중에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각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약간의 차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공을 막지 말고 그냥 악기를 들고, 지공을 막지 말고 들고 단소를 치구 부분을 아랫입술을 2분의 1 지점에 밀착을 시킵니다. 방법은 여기 윗입술, 아랫입술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란히 수직을 나란히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고 살짝 밀듯이 내리면 위에 아랫입술의 밑부분이 약간 보이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한 상태로 바람을 이렇게 포 하고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치고 속으로 포 하고 넣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면에서 보면 이런 연습을 하길 바래요. 소리가 잘 안 난다 하면은 거울을 보시고 내 입술의 중앙에서 바람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완전히 정중앙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정 가운데 찾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더 좋겠지만 거의 정 가운데쯤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굳이 그걸 뭐 교정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푸 했는데 아무리 풀을 해도 당기고 해도 바람이 앞에 부분만 이게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펼쳐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좌우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람이 나오는 경우에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쪽에 악기를 대고 불거나 좀 곤란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입에 물 수 있는 어떤 빨대 같은 것들로 내 입술 가운데쯤에다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근육이 인지하고 거기에 어떤 근육이 형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굵은 빨대부터 해서 층층 짧은 가는 빨대까지 해서 이 치구 모양만큼 그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작아질 때까지 그 빨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그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 가운데에서 완전히 동그란 원형의 바람이 나오진 않죠. 입술이 옆으로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옆으로 누워져 있는 그 저기 공간으로 바람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의 바람으로 여기를 포 이렇게 포 부드럽게 바람을 이렇게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치구에 내 바람을 밖에서 반은 나가고 반은 안에서 공명이 이루어지게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다시 정면 모습.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소리를 이제 내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간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정간보가 이렇게 생겼죠.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이제 우리 전통 악보지요. 먼저 세로로 된 구조가 이제 전통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가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이름이 있는데 세로 한 줄을 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각.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것이 2각, 3각, 4각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관보에 이제 가로선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한 부분들에 굵은 줄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 대강이라고 하는데 이 악보를 이제 예시 악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개의 대강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악보마다 그 작곡자가 장단이 20박이라고 하면 6, 4, 4, 6 나누기도 하고 10박이면 3, 2, 2, 3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4, 4로 나뉘었죠. 이건 두 대강으로 나뉘었고 8정간으로 이루어진 악보인 거죠.
이 명칭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강이고 2대강이고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옆으로 있는 부두부 모양에 있는 것이 우리 전통 악보에서의 숨표 역할을 합니다. 숨표. 숨을 쉬는 부분, 도둑 숨을 쉬는 거지요. 그리고 이 끝에 이제 보이는 삼각형의 모양, 이 부분이 쉼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쉼표. 그래서 만약 여기 이제 이 숨표가 있다고 하면 하나, 둘, 빨리 숨 쉬고 셋, 넷 가고 보통 대강에 이제 숨표 또 있습니다. 숨표 숨 쉬고 하나, 둘, 셋, 한 박 쉬고 이런 구조가 현재 이 악보의 모양으로서 여러분이 정강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박자 분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2분박, 3분박은 이제 들어가실 거고시고요. 전통적으로는 분박이란 말보다는 소박이란 말을 씁니다. 소박. 한 정간을 둘로 나누어진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악은 이제 이소박 음악이라고 하고, 한 정간이 물론 이제 여기는 중과 중이 이제 하나씩 있지만 뜯어보면 여기는 세 소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소박 음악이다, 삼소박 정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박음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누어지면 이제 2분의 1박, 2분의 1소박, 2분의 1소박이 아니라 한 소박 한 소박이 각 2분의 1박이 되겠죠. 표시할 때는 8분음표로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 소박 악보임에도 불구하고 음이 3개가 나란히 나온 것은 이렇게 셋 있다는 음표와 같은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삼소박 음악에서는 한 정간이 3소박이니까 점 4분음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악보가 정간이 있다면 이것은 이 중은 3분의 2, 이 임은 3분의 1, 그러니까 이 중은 3분의 2박, 즉 점 4분음표 중에서 3분의 2니까 4분음표, 그리고 임은 3분의 1박이니까 8분음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좀 더 쪼갰을 경우에 보면 중, 임, 무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중은 6등분으로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은 6조각 중에서 3, 즉 절반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점 4분음표의 절반이니까 점 8분음표, 나머지들이 차지하는 분량들은 각각 6분의 1박씩이니까 16분음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정강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면서 이 정강보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들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을 정강보에 이제 표기한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쿵쿵덕쿵이라고 하는 이 자진몰이 장단이 있는데, 이 자진몰이 장단은 이런 그 덩쿵쿵덕쿵은 이제 부음이죠. 이 자진몰이 장단은 삼소박,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삼소박이라고 해요. 정간은 4개. 보기는 사실 이제 옆으로 정간이 12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의 정간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정간보는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가로쓰기를 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써놨고, 또 그 한 정사각형의 정간을 세로로 3조각을 쪼개면 이것이 이제 보기도 어렵고 그 3분의 1박 들어있는, 즉 한 소박에 들어있는 그 부호와 가사 같은 걸 이제 알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늘려서 표현을 한 것이 이런 형태의 장단의 표현, 정간보도 좀 노래도 이제 가로로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비슷한 거지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덩덩쿵덕이라고 하는 세마치 장단이 있는데, 이 자진몰이와 세마치의 차이는 바로 한 정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는 3소박 4정간, 얘는 3소박 3정간. 점 4분음표분의 점 4분음표가 4개, 얘는 점 4분이 3개. 그래서 그 악보 표시할 때에도 점 4분의 3박자, 점 4분의 4박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진몰이 장단은 점 4분의 4박자, 세마치 장단은 점 4분의 3박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3소박 장단인데, 이것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2소박 장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인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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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이니까 이렇게 4분음표분의 4박자, 4분음표분의 4박자. 그 흰머리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소박 4장단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제 장단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장단 시간에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자 개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거울을 보시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이 했을 때 가운데 쪽에서 바람이 모아져 나오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바람이 가운데 쪽에서 모아져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확인한 다음에 기본 소리를 내봅니다. 기본 소리. 자, 지공을 막지 말고 여기서 자, 이 소리가 난다면 날 때까지는 지공을 막지 마세요. 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공을 아까 연습했던 1, 2, 3, 4지공을 막고 이 상태에서 4지공을 다 엽니다. 다 연 상태에서 개방 소리니까 아까 악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와 운지법을 갖추고 4지공을 열었을 때 소리가 같은 거죠. 자, 율명으로 말하면 이것이 K입니다. 이럴 때 이 상태에서 뒤에 1지공부터 하나씩 막으면서 하나씩 막으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악기는 다 열어져 있는 이 상태, 황이라고 그랬죠? 황 상태 소리 제일 잘 납니다. 소리가 만약 이 상태에서 안 난다면 막고 내려가는 것을 하지 말고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먼저 내고 그 다음 그것이 잘 날 경우에 그 다음에 하나씩 막고 다음 이제 그 율명들을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윗입술, 앞입술이 이제 나란히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윗입술, 앞입술이 이제 나란한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악기를 대면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자기 입술 모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보고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꼭 펴서 살짝 펴서 여기 입술이 납작해지고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넣도록 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퇴부터 중까지 가는 것을 이제 내림차순, 율명 음의 높이에 따라서 음고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것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연습을 하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방금 이어서 연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연이어서 연습하지 마시고 한 음씩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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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되면 이걸 연결해 봅니다. 한 호흡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우리 음악은 이 각 음을 통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제 최대한 한 음을 가지고 길게 끄는 것을 추구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각 음을 분절시켜서 통일하지 않고 한 장단, 한 멜로디 속에 한 프레이즈 속에 이 최대한 한 바람, 한 호흡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주로 쓰이는 연주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것을 이어서 한 호흡에 연주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오름차순으로 역시 한 음씩 통행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완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